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8강 화학반응에서의 에너지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체반응 법칙 복습을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수소기체와 질소기체가 A, B, C, D 반응을 하여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하는 실험이다. 오른쪽 그림은 반응한 기체와 반응 후 남은 기체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수소 기체와 질소 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기체 반응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소, 수소 반응해서 암모니아 생성하는 실험은 N2 플러스 3H2 2NH3죠. 그래서 부피비가 1대 3대 2입니다. 1번은 A, B, C, D에서 생성된 암모니아의 부피를 구하라. A, B, C, D 실험을 그래프로 확인해 봅시다. A는 수소 12에 질소가 얼마나 반응할 수 있죠? 1대 3. 질소가 1일 때 수소는 3입니다. 12가 되려면 질소는 4가 반응했겠죠. 수소 12에 질소 4가 반응해서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1대 3대 2니까 질소의 2배가 되겠죠. 2니까. 그래서 암모니아는 8ml 생성되겠습니다. 그 다음 B는 1대 3이 되려면 3이 지금 24입니다. 1은 8이 되겠죠. 질소 8만큼 반응해서 8대 24, 1대 3이죠. 암모니아는 이것의 2가 2배가 되니까 암모니아 16입니다. C는 이 자체가 12대 36은 1대 3이죠. 모두 다 반응해서 암모니아는 12의 2배, C의 24. D는 수소 48에 질소가 1대 3이니까 16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질소 기체는 10이 남겠네요. 그래서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16의 2배니까 32가 되겠습니다. 남는 기체는 수소는 모두 다 반응했는데 질소가 4만 반응했으니까 남는 건 20이 남죠. 지금 여기 보면 남는 기체, 반응 후 남은 기체가 20ml, A는 20이 남습니다. B는 질소가 8만큼 반응했어요. 8이면 원래 18ml가 있는데 8 반응했으니까 질소 기체가 10만큼 남았습니다. C는 완전히 반응해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D는 48에 16이 반응해서 질소가 10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은 기체 Y축을 보면 10이 남았죠. A는 11대 4니까 4의 2배, 8ml 암모니아.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24에 8이니까 16. C는 12와 36이니까 1대 3대 2니까 C는 24ml 생성되고 남는 기체는 없습니다. D는 48, 1대 3이가 16이 반응해서 그것의 2배인 암모니아가 생성되겠습니다. 남은 기체는 A는 질소가 여기 4만 반응했으니까 20이 남았고 B는 여기 8이 반응했으니까 10이 남았습니다. Y축에 10이 남아서 질소가 10ml. C는 완전히 반응해서 남은 기체가 없습니다. D는 질소 16에 48 반응해서 남은 기체 질소가 10입니다. 기체 반응 법칙을 이용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편이죠. 이 그래프를 해석하실 수 있으면 다른 문제는 쉬울 것 같습니다. 8강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입니다. 반응이 지금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화학 반응에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습니다. 에너지 출입은 에너지를 방출하든지 흡수하든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랍니다. 메테인을 연소한다.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점화시켰다. 가스불이 타오르면서 주변이 따뜻하죠. 에너지를 방출하죠. 방출하면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프로 봅시다.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많습니다.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많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합니다. 방출을 해버려서 에너지 합이 적어지죠. 그래서 생성물의 에너지 값은 작아졌습니다. 주변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주변을 따뜻하게 하겠죠. 주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이 그래프가 발열 반응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발열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예가 많이 있습니다. 발열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는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먼저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은 빠른 산화입니다. 연소는 타는 거죠. 그러면 산소와 화합하는 건데 산소와 화합한다. 산화 반응인데 연소는 급격히 반응한다고 빠른 산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느린 산화는 어떤 게 있느냐? 금속이 녹쓰는 반응. 금속이 산소와 결합하죠. 그런데 아주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느린 산화입니다. 이런 산화 반응은 빠른 산화, 느린 산화는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주위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산과 염교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과 염교의 반응은 중화 반응이라 합니다. 이 중화 반응은 그 주변에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금속에 산을 떨어뜨렸을 때 수소기체를 발생하죠. 그리고 주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금속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린다. 이런 금속과 산의 반응, 마그네슘 조각에 묽은 염산을 반응한다. 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은 손난로와 마찬가지로 주변을 따뜻하게 온도를 높여주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손난로로 쓰이는 철가루와 산소의 반응. 철가루와 산소의 반응은 손난로의 원리입니다. 반응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 제슬제. 겨울에 눈이 오면 제슬제를 뿌립니다. 그게 염화칼슘이죠. 뿌리면 발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를 높여주죠. 눈이 얼지 않고 녹게 되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슬제도 발열 반응입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액화, 응고,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승화는 주위의 열을 방출하면서 액화가 되고 주위의 열을 방출하면서 응고가 되고 주위의 열을 방출하면서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액화, 응고, 기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승화도 모두 발열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 흡열 반응.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는 거죠. 그래프를 봅시다.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발열 반응에 비해서 작습니다.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많은 거죠. 이게 흡열 반응입니다. 반응물에서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성물이 되는 거죠. 이게 흡열 반응입니다. 예를 잘 기억합시다. 먼저 식물의 광합성. 광합성은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 거죠. 빛 에너지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광합성은 흡열 반응입니다. 수산화 발현과 염화암모늄. 염화암모늄 대신에 질산암모늄을 반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화암모늄과 염화암모늄의 반응은 대표적인 흡열 반응입니다. 주변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가열을 해서 탄산 나트륨, 이산화탄소, 물이 나오죠. 그래서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았죠.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은 냉찜질 팩의 원리입니다. 냉찜질 팩에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하게 해서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거죠.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반응이 흡열 반응입니다. 소금과 물의 반응. 소금과 물의 반응은 물에 소금을 넣어서 얼음 알갱이에 소금을 넣어서 흔들어주면 낮아지는 한대 역할을 하는 거 봤었죠. 그래서 소금과 물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흡열 반응에 의해서 주변의 온도를 낮추어 줍니다. 그리고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기화는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열을 흡수해야지 기화가 되죠. 융해는 고체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액체로 녹게 됩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바뀌는 이 승화도 얼음이 수증기로 될 때, 드라이아이스가 드라이아이스 기체 상태로 될 때 주위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예는 꼭 잘 기억합시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 1. 여기 이 나무판 위에 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염화 암모늄과 수산화바륨을 넣고 섞었습니다.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합시다. 염화 암모늄과 수산화바륨을 섞어주면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흡열 반응이라는 것은 주위의 열을 빼앗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물이 상태 변화하겠죠. 액체가 열을 뺏기면 고체로 되는 거죠. 물이 얼어서 액체 상태에서 응고가 일어납니다. 여기 염화암모늄과 수산화바륨이 열을 빼앗아 가니까 액체이던 물이 고체로 응고가 일어나고 나무판과 삼각 플라스크가 달라붙게 되는 거죠. 다음,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으로 구분하고 에너지 출입과 주위의 온도 변화를 서술하시오. 지금 흡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주변의 온도는 낮아진다. 흡열 반응이 일어났고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온도가 낮아진다. 팩 속에 질산암모늄에 비닐봉지에 물을 터뜨려 팩 속에 질산암모늄이 있는데 비닐봉지 속에 물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걸 터뜨려 버리면 물과 질산암모늄이 반응하겠죠.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은 흡열 반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비닐팩이 차가워진다. 흡열 반응이죠.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이 반응을 활용해서 냉찜질 팩을 만듭니다. C.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맞죠?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는 거죠.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아니죠. 그래서 A, B, C 이 세 개가 질산암모늄 플러스 물의 반응입니다. 문제 3번. 아래 화학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으로 나누어 보시오. 먼저 발열 반응을 전부 알아봅시다. 하나하나 먼저 알아보고 나누어 봅시다. 광합성,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흡열입니다.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산과 염기입니다.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 했습니다. 산화칼슘과 물도 발열 반응입니다. 질산암모늄 물은 좀 전에 이거 흡열 반응, 연소 반응, 발열이죠. 철이 녹쓰는 거, 느린 산화, 연소는 빠른 산화, 철이 녹쓰는 건 느린 산화, 산화 반응 모두 발열 반응. 염화칼슘제 쓸 때도 발열 반응. 이게 주변의 온도를 높여서 눈을 녹이는 거죠. 소금과 물의 반응은 흡열입니다. 묽은 염산과 마그네슘 조각, 금속의 산이 반응하는 주변의 온도를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발열 반응입니다. 염화암모늄과 수산화바륨, 흡열 반응이죠. 그래서 발열 반응만 먼저 2번, 3번, 5번, 6번, 7번, 9번이네요. 맞죠? 흡열 반응, 남은 것, 광합성,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 소금과 물의 반응, 염화암모늄과 수산화바륨의 반응, 이 네 가지는 흡열 반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